정현입니다. 네, 오늘은 제가 뉴욕에 왔는데 또 제 지인 한 분이 또 유명한 분이 계셔서 이제 인터뷰를 하러 왔습니다. 사실 지금 영화 감독으로 계시고 또 원래는 뉴욕에서 변호사로 일을 하고 있었는데 이제 영화 쪽에 그죠? 백컬링 그쪽에 있어서 이제 영화도 감독을 하시고 그리고 또 책까지 네, 저자로까지 활동하고 계신 네, 훌륭한 제 친구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는 사실 이 친구를 한국에서 초등학교 때부터 알던 친구여가지고 그쵸. 이제 계속 왕래가 있었다가 한 2, 3년에 한 번씩은 토론토 오거나 아니면 한국에서 만나거나 네, 계속 그런 왕래가 있어서 되게 26년 된 친구. 그렇죠, 그렇죠. 베이비 때부터 만나. 네, 사실 재밌는 게 이 친구의 삶을 보면은 꼭 나는 영화 감독이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하거나 뭐 나는 저자가 되겠다 해서 이렇게 시작한 게 아니고 되게 좀 저랑 비슷한 것 같아요. 그냥 막연히 내가 좋아하는 일 찾아서 하다 보니까 이런저런 일을 하게 됐는데 그런 얘기를 오늘 조금 들어보고 싶어요. 네. 네, 그래서 지금 근황 먼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헤로니모라는 첫 번째 다큐멘터리를 만들었고 그것은 쿠바에 사는 한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였고 지금은 두 번째 다큐멘터리 초선 연방 하원에 도전했던 5명의 재미 한인들에 대한 다큐멘터리인데요. 그게 완성이 돼서 지금 미국 여러 도시 다니면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보니까 영화도 다 영화 이렇게 되게 종류가 많은데 저는 되게 감동적이었던 게 예를 들어서 쿠바는 사실 쿠바 여행을 우연히 가서 보고 또 한인 4세를 우연히 만남으로써 이렇게 조금 펼쳐진 그런 작품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것도 되게 참 인상적이었거든요. 왜냐면 사실 변호사라는 그런 직업에 뉴욕에서 좀 그래도 어느 정도 이스태블리시가 되고 진짜 남들이 부러워할 수 있는 그런 직업인데 그걸 내려놓고서 영화를 갑자기 제작해야겠다라는 게 쉽지 않을 텐데 어떤 동기로 그렇게 시작을 하신 거예요? 막 뭐 안정적인 거를 버리고 내가 숭고한 사명을 이걸 하겠다 이런 건 전혀 아니었었고 사실 사람이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그쵸.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을 인생에서 발견하면은 그 외의 것은 사실 그렇게 중요하지 않단 말이에요. 그쵸. 쿠바 한인들한테 제가 반했던 것은 제가 늘 이제 한인 정체성, 그러니까 디아스포라라는 개념에 이제 굉장히 심취를 하는 계기가 여러 번 있었는데 쿠바 한인들 만나면서 이게 폭발했다 그럴까요? 네.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내가 한반도 밖에서 살아가는 한인들의 정체성을 좀 그 실마리를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호기심에 시작한 프로젝트예요. 왜냐면은 재현 선생님도 아시겠지만 아이들 키우면서 혹은 주위에 다른 한인 자녀들이 자라나면서 한인 정체성을 같이 간직하고 있는 게 무슨 뜻일까? 그쵸. 그렇죠?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인식하는 이민 1세대와 2세대, 3세대의 정체성이 계속 다를 수밖에 없는데 네, 맞아요. 그러니까 사실 대부분 그냥 유학생으로 오셔가지고 나는 한국 사람이야 이렇게 부모님들은 사셔도 아이들을 낳을 때부터는 조금 바뀌시더라고요. 맞아요. 이 친구들이 어떻게 한인 정체성을 맞아요. 간직할 수 있을까 혹은 안 좋은 점은 버리고 좋은 점은 그래도 수호해야 되나 저도 이런 이슈에 늘 관심이 있었는데 그래서 시작하게 됐죠. 네. 진짜 왜냐면 저도 또한 너무 공감되는 게 특히 한국 친구들이 외국에 살잖아요.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이민 간 지 얼마 안 돼서는 느낌이 그래 너 영어 해야 되니까 여기 해외 삶에 적응해서 살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아예 한국의 문화를 잊어버리고 그냥 외국 거에 좀 아답해서 사는 그런 경향이 되게 많은데 그렇죠. 네. 점점 되게 재밌는 거는 고 2세가 자녀를 키울 때 보면 다시 한국 언어와 한국 말을 가리켜요. 그쵸. 그러니까 본인의 정체성을 잃었던데 그치. 그 잃은 정체성을 내 자식들의 3세대에서는 찾아주고 싶은 그런. 그쵸. 네. 근데 이게 사실
자신을 이루는 여러 요소들이 있는데 네, 맞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한인 정체성이라는 거잖아요. 맞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이민 1세대 부모님들이 2세대 좋은 교육 보내서 전문가 만들어서 주류에 진출해서 살기에 막 강요를 하다 보니까 맞아요. 자신을 이루는 그 하나 요소를 굉장히 등한시한 거예요, 일부러. 그래서 그렇죠. 그걸 자신의 것으로 만들거나 어프리시에이트를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네. 그걸 이제 자신은 최대한 외면을 했기 때문에 맞아요. 이제 그 공허함이 이제 자신 자식들한테 다시 메꿔주려고 해주는 거죠. 그런 것 같아요. 네. 그게 맞아요. 참 너무 중요한데. 그러면은 그 진짜 그 제목이 첫째 영화 제목이 헤로니모. 헤로니모. 네. 저도 봤어요. 네. 그쵸, 극장에서 봤잖아요. 맞아요. 네. 처음에 토론토에 와서 상영했는데 거기서도 보고 진짜 감명 깊게 봤고 네. 한국의 공영방송에도 나가고 해서 되게 뿌듯했거든요. 내 친구가 만든 거다. 네.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영화는 또 다큐멘터리식으로 조선이라는 초선, 거죠. 초선. 조선. 네. 조선 그러면 어떤 내용의 영화예요, 그거는? 그거는 이제 2020년 그 트럼프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잖아요. 네네. 근데 그때 5명의 한인들이 네. 재미 한인들이 연방 하원에 도전했어요. 국회의원에 도전한 거예요. 한마디로. 네네네. 근데 2018년 전까지 미국 재미 한인 역사상 단 한 명만 연방 하원이 당선이 됐었거든요. 네네. 그 5명이 도전한 것은 굉장히 큰 사건이었었어요. 그쵸, 그쵸. 저는 이들을 따라다니면서 4개월 동안 촬영을 했는데 저는 이들한테 알고 싶었던 게 그들이 정의하는 한인 정체성은 무엇인지 네. 혹은 미국과 한국 어떤 관계를 원하는지 그들은 왜 정치력에 도전하고 싶었는지 이런 질문들을 그냥 던지고 싶었었어요. 네네. 사실 캐나다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미국에서 재미 한인 사회는 세대 간 갈등이 되게 크고 네. 그리고 이념적 갈등이 되게 크고 네네. 종교적 갈등이 되게 크고 네네네네. 그리고 또 이제 뭐 예를 들어 뭐 다른 민족과의 다른 인종과의 갈등도 되게 커요. 네네네. 그렇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각자 한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래서 재밌다. 보수와 진보의 어떤 네네네. 충돌이 있고 1세대와 2세대의 충돌이 있고 그렇습니다. 네. 재밌다. 네, 재밌어요. 결말은 스포일 하지 않게 그죠? 네. 제가 또 봐야겠네요. 그렇죠. 네. 결말은 뭐 이제 우리가 구글 쳐보면 누가 당선했는지는 뻔히 나오긴 그쵸, 하는데 그쵸. 사실 그게 중요한 거라기보다는 그 과정이. 네, 그러면서도 우리가 어떻게 평화롭게 공존할 수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져보고 싶었어요. 재밌다. 한국 대선이랑 비슷했어요. 근데, 그래. 재밌네요. 근데 깊지 않게 재밌게 만들었어요. 정말요? 기대된다. 이거는 제가 트레일러도 못 보고 대충 이런 내용이다는 알았는데 참 기대되는 다큐멘터리예요. 네. 그 이번에 작년에 나온 네. 책이죠. 네, 1년 전에. 당신의 수식어라는 이 책인데 이 책은 또 어떤 내용을 다룬 책이에요? 그러니까 영화를 이제 만들게 된 과정에 대해서 출판사가 물어본 거예요. 네네네. 네, 이거를 왜 만들고 싶었냐? 네네네. 저는 이제 정체성을 찾아가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쵸. 왜냐면 맞아요.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있었어야지만 어떤 자신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고 맞아요. 자신에 대한 수용을 한 사람만이 어떤 주위 이웃과 맞아요. 세상을 수용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근데 자신을 잘 모르고 자신에 대한 심각한 고뇌가 맞아요. 없다면은 사실 남을 포용하기도 어렵고 그쵸. 그 남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것도 어렵다고 생각해요. 맞아요. 저는 이제 한인 정체성에서 그게 무슨 뜻일까 나한테? 그러니까 나는 더 이상 한국의 모국에 살지 않는 한국인으로서 네. 외국에 사는 내가 스스로를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 네. 이런 질문들을 많이 던져본 책이고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진중한 주제지만 제가 세계를 다니면서 조선족도 만나고 탈북자들도 만나고 고려인들도 만나고 아프리카에 사는 한인들도 만나고 브라질에 사는 한인들도 만나면서 그들이 각자 정의하는 한인 정체성은 무엇이고 우리가 공통분모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까? 그쵸.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한 책입니다. 네. 너무 훌륭한 책이다. 혹시 아직 못 보셨죠? 아직 못 봤어요. 네, 재밌을 거예요. 진짜요. 네, 북 리뷰를 한번. 왜냐하면 지금 구독자분들도 거의 해외에 사시거나 이제 한국 분들도 계시긴 한데 한국 분들조차도 사실은 한국에서 살면은 본인의 정체성을 아예 못 그치. 느끼고 살아요. 왜냐면 그럴 필요가 없죠. 그쵸. 왜냐면 주류니까. 그쵸. 근데
정말 한국에 있는 친구들도 꼭 한 번쯤은 정체성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야지 내가 꿈을 꿀 수 있고 꿈을 향해 나갈 수가 있는데 한국의 다양성이 많이 없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굳이 자신의 한인 정체성을 자문할 필요가 그렇죠.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맞아요. 다양성이 더 많아져야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참 꼭 특히 이제 외국에 사시는 특히 캐나다나 미국이나 해외에 사시는 분들 중에서도 자녀를 키우시는 분들은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은 책이에요. 왜냐하면 저도 한국인의 정체성과 모국어의 중요성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하거든요. 그러겠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그 느끼니까 그쵸. 애들을 통해서 직접. 느끼고 우리 아이들도 있고 학생들도 그래요. 그래서 이게 진짜 인생에 살면서 공부보다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정체성을 알아가는 거. 그렇죠. 네. 온전하게 자신을 받아들이는 거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어떤 정체성을 찾는 과정이 어떤 네. 종교나 어떤 영성을 추구하는 행위랑 좀 비슷하다 생각해요. 네. 사실 우리가 뭐 예수님을 믿었을 때 이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안도감이 우리를 네. 자유롭게 해듯이 네. 이제 한인 정체성에서 발견한 어떤 소명의식과 사명 같은 것도 자신을 굉장히 자유롭게 하는 경험을 저는 한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러면 이제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계획하고 계세요? 우선 한국에서 초선이 11월에 개봉을 해요. 그래서 이제 좀 한국 관객들도 많이 보셨으면 좋겠고 네네. 그리고 사실 좀 배가 고파서 돈을 많이 벌고 싶어요. 그 되게 중요해요. 중요해요? 진짜. 네, 돈 많이 벌어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진짜 돈 많이 벌어서 또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고 그렇죠. 또 남을 또 베풀고 살 수 네, 있는 또 다른 프로젝트도 그렇죠. 해보고. 맞아요. 진짜 이 미디어 프로젝트를 통해서 정말 많은 사람들한테 감동을 줄 수 있고 많은 사람들한테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진짜 너무 좋은 일 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요. 훌륭한 일 하세요, 진짜. 아니요. 뭐 그렇게 인지한 적은 없고 그냥 제가 갖고 있는 질문을 남들한테 공유하는 거에 큰 의의를 갖고 왜냐면 저한테 중요한 건데 남들한테도 분명히 중요한 질문일 거기 때문에 맞아요. 그렇게 자신의 욕망에 집중하라는 어떤 철학자의 말이 되게 전 좋았었어요. 진짜 맞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네, 와 오늘 진짜 짧지만 굵은 인터뷰 너무 감사드려요. 네. 이렇게 또 흔쾌히 또 응해주시고. 당연하죠. 네, 그러면요 여러분들도 한번 이 책, 그다음에 올 11월달에 한국에서 개봉하는 그 초선이라는 영화 또 기대해 주시고요. 캐나다에서 계신 분들은 또 어떻게 또 만나볼 수 있을까요? 제가 11월에 캐나다 영화제 이제 출품을 했는데 거기 네. 되면은 거기서 뵙겠습니다. 네, 11월달에 또 우리 감독님 또 뵈야 되는데. 좋죠. 그래서 여러분들 많이 관심 가져주시고요. 이 책은 한국에서도 판매하고 있어요. 제가 아래 링크 달아드릴 테니까요. 많이들 관심 가져주시고 한번 또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드리고요. 오늘 이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요. 구독과 좋아요 꼭꼭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